BMW M340i 투어링이 이제 530i 대신 패밀리카로 충분히 이제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간이나 옵션, 뭐 가속, 성능, 승차감 부분이 앞서 있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530i가 뭐 나쁘다는 얘기는 이제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나 등산, 캠핑 이런 레저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단보다는 이제 SUV나 이제 외건 쪽에 좀 눈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SUV를 만약 구매를 한다 치면 530i 대체할 수 있을 만한 SUV가 X5나 X6가 있는데, 야, 이제 그런 차들은 워낙 또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건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차가 이제 X5보다 가격이 낮으면서도 공간 활용성은 SUV만큼 이제 가져갈 수 있다는 그 측면이 이 M340i 투어링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제가 2023년식 M340i 이제 투어링을 데일리카로 운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2021년식, 그리고 2022년식, 그리고 2023년식 제가 3번에 걸쳐서 느껴보고 있는데, BMW에서 홍보 포인트로 삼는 건 이 디스플레이죠. 아이드라이브 AC 들어간 이 계기판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자율 주행 시스템, 이 모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기존과 이제 확실히 달라진 건 맞습니다. 또 이따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2년에 걸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승차감, 두 번째는 정숙성입니다. 우선 이제 승차감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처음 탔을 때는, 야, 차가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딱딱하고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 강했어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BMW의 딱딱함, 그게 M340i 투어링에서도 그대로 이제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이 차를 탔을 때 느낌은 그 당시 느꼈던 딱딱함과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안락한 이제 승차감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물론 제가 BMW 하도 많이 타다 보니까 적응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자처하다 치더라도 실제로 저의 아내나 친구를 태웠을 때도 딱히 이 차가 BMW라, 야, 마가 맞아?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만큼 승차감이 다른 브랜드의 차량과 큰 차이가 이제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정숙성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현재 탑재된 타이어가 스포츠 타이어가 아니라는 점이 있겠지만, 그런 걸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차의 정숙성이 과거 투어링보다 상당히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외부 풍절음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아래 체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이나 소음들이 걸러졌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외부 잡소리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이제 적용된 영향도 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이중접합 차음유리를 적용을 해서 배기음이나 엔진음 이런 게 안 들어오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제한된 속도에서 잠깐 가속을 해봤는데요. 물론 가변 배기음 같은 경우를 세대가 갈수록 작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자동차의 이제 가변 배기음 같은 경우도 지금 스포츠 플러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년 전에 느꼈던 가변 배기음보다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각종 규제가 갈수록 세지기 때문에 이런 가변 배기음마저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거죠.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팝콘을 터트린다고 하죠. 지금 이 음성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팝콘을 터트렸을 때 음색이 약간 뭐랄까 뽕뽕뽕 이래가지고 이전과 같은 날카로운 팝콘 배기음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자동차의 이제 팝콘 배기음 같은 경우는 귀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퐁퐁퐁 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팝콘으로 매력을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욕심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 중 하나로 꼽고 싶은 거는 역시나 가속이죠. 이 530i랑은 비교할 수 없는 가속입니다. 350마력이 넘는 이 마력, 파워는 거의 이 정도의 가속을 전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M 대신 M 퍼포먼스 차량들의 판매량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 M 같은 경우는 일상주행에서 활용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M 퍼포먼스 차량, 특히 이 M340i 투어링 외건 4륜구동이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가속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후륜보다 훨씬, 그러니까 일반 M340i보다 훨씬 이 가속 능력이 이제 뛰어난 데다가 운전이 다소 미흡하신 분들한테는 이 4륜구동이 주는 안정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투어링이 가속과 안정감을 둘 다 즐길 수 있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M340i 투어링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요 톨게이트 왔습니다. 이제 오늘 코스 같은 경우는 분당에서 세종까지입니다. 세종. 네. 톨게이트 나와서 가끔 꾹 밟는 거 저는 즐겨서 하거든요. 이건 뭐 고성능 차량들을 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냐면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꾹 밟을 때, 이럴 때 제로백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생각보다 적잖아요, 일상에서. 이럴 때 좀 꾹 밟는데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막 다 타고 다니는데 유지비는 어느 정도 나오냐? 저는 이제 고급류를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고급류를 넣었을 때 연비 같은 경우는 지금 총 23.1km를 주행을 했는데 리터당 이제 9.8이 나왔어요. 지금처럼 달리지 않고 얌전하게 달리면 10이 넘어가겠지만, 지금처럼 주행을 한다고 하면 10을 넘기는 건 무리가 이제 있다고 좀 생각을 이제 하고요. M340i 투어링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한테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남성분들의 선호를 많이 받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오늘 리뷰도 주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디스플레이마저도 주행에 초점을 맞춰서 리뷰를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입차 내비게이션 정말 쓸 수 없었죠.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한다고 하면 나아지는데 그래도 버벅거림과 끊김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ID8이 적용된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에서의 안드로이드 오토 상당히 안정감이 좋습니다. 이 차를 제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운영하는데 결코 한 번도 버벅거리거나 끊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운행을 하지만 가끔 제가 순정을 쓸 때도 이제 있거든요. 순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완성도가 높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측면에서 좁은 도로를 갔을 때 잡아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큰 도로를 위주로 달리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순정 내비게이션을 써도 실시간 업데이트까지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이제 없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 보는 이제 계기판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지 않고 앞에만 보더라도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이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특별한 단점을 이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으로 제가 패밀리카로 아이보다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바로 공간이죠. 이건 결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흔히 우리가 외건이라고 하면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이 차를 제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외건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량이 가장 많은 차량이니까요. 물론 벤츠의 슈팅 브레이크, 아우디의 르반트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비교하는 차량이 이 3투어링과 외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V60 크로스컨트리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건이라고 했을 때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건은 넓다는 겁니다. 넓다. 외건은 넓다. 하지만 외건은 넓지 않습니다. 당장 이 3투어링과 V60 크로스컨트리를 각각 본다고 하더라도 2열 공간이 아주 뛰어나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세단과 SUV 중간이자 이 트렁크 공간을, 하지만 외건의 2열 공간은 결코 넓지 않습니다. 실제로 V60 크로스컨트리와 지금 타고 있는 3투어링을 딱 봐도 2열이 넓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건에서 공간 경쟁력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그리고 두 번째로도 트렁크입니다. 그 트렁크를 2열을 접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단의 강점인 승차감, SUV 강점은 트렁크 공간, 이제 활용성인데, SUV의 강점인 트렁크 공간의 활용성을 이 차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 차는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특히 저는 2열을 폴딩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단의 장점은 뭐냐? 바로 승차감이죠. 우리가 흔히 SUV 같은 경우는 롤링이 심하다고 하죠. 그 롤링이 심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차체 높이가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왔을 때 뒤뚱거려서 뒷사람이 좀 멀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SUV보다 낮은 차체를 가지고 있기, 지상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가도 흔들림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딱 치고 나간다. 그런 가속과 승차감을 보여준다. 그래서 실제로 볼보 같은 경우는 그거를 크로스오버 차량, 크로스 컨트리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겁니다. 아, 그것도 있네요. 세단과 같은 차체 형태를 띠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편하다는 겁니다. 내가 짐을 들고, 특히 무거운 짐을 들고 실을 때 SUV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들고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지상고가 낮기 때문에 SUV보다는 덜 높게 들고 실을 수 있는 점, 이제 포인트로 들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공간 활용성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만족했던 부분이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거. 2열을 이제 폴딩 하다 보니까 이 자전거를 두 대를 제가 쌓아서 실을 수 있었고, 앞바퀴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두 대를 실었어요. 그런데 앞바퀴를 뺀다고 하면 이 자동차에 충분히 자전거 3대까지는 실을 수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 요 위에 루프렉까지 달면 총 5대의 자전거는 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처럼 이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야, 요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G4 20i를 개인적으로 타고 있잖아요. 야, 이 3touring 진짜 제가 340i 투어링, 320i 투어링 말고 340i 투어링을 샀어야 했나, 요런 느낌까지 드네요. 네. 아무튼 제가 지금 이 차를 이제 데일리카로 타면서 느꼈던 장점, 단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요 340i 투어링의 이제 승차감이 상대적으로 패밀리 성향이 강한 530i보다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태울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상당수 이제 계실 거예요. 물론 530i나 국산 제네시스 차량은 이런 차량들보다는 스포츠성이 강한 차량이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얌전하게만 이제 주행을 좀 하신다고 하면 이 3touring도 충분히 패밀리카로 이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에코 모드로 바꿨을 때는 이 차의 이제 성향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3touring 패밀리카로 이제 구매를 이제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정윤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